네, 안녕하세요. 흑백바둑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대국은 5월 9일에 열렸던 대주배 4강전 유창혁 구단과 서봉수 구단의 대국인데요. 네, 두 선수 한국바둑의 레전드라 불리고 있죠.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조은영 구단, 이창호 구단과 함께 조서유의로 불리면서 세계 바둑대회를 휩쓸고 다녔던 레전드들의 대국인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창혁 구단이 흑이고 서봉수 구단이 백이었는데 일단 두 선수의 기풍이 굉장히 상반되죠. 유창혁 구단은 공격형 기풍으로 상대방의 돌을 공격을 해가면서 풀어가는 스타일이고요. 서봉수 구단은 굉장히 실리에 민감한 극실리형 기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초반은 양소목으로 두어갔고요. 자, 걸치니까 걸치고 또 걸치니까 또 이제 덮어 씌워갑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걸치면 뭐 서로 간에 한 번씩 다 걸쳐가면서 기세 싸움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서봉수 구단은 하나 눌러두고 다시 한번 걸쳐가는 선택을 했네요. 뭐 이 수로는 그냥 무난하게 받아두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실전처럼 걸쳐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포석 단계에서는 어떤 수들을 두더라도 그 수가 뭐 심각하게 나쁜 수가 아니라면 거의 5대5의 승부를 이어갈 수가 있어요. 뭐 집 차이가 많이 벌어져도 한두 집 정도 차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실제로 둘 때 좀 원하는 그 포석이 있다면은 준비를 해서 그런 형태로 짜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붙이고 나래자를 두니까, 자, 일반적으로는 세 칸 벌리는 건데 서봉수 구단의 생각은 벌려두면 흙이 머리가 와 있어서 나의 우변 쪽 발전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두 점은 조금 가볍게 보고 눈목자로 다가오는 선택을 했고요. 자, 이수는 흙이 이곳을 다가오면 이제 건너 붙여서 싸우면서 바둑 자체를 유리한 싸움으로 이끌어 가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흙도 당연히 이곳은 지켜둬야 되는 자리고요. 뭐 간격이 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워낙 두텁고 실리로 10집 이상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입니다. 자, 들어가니까 벌리면서 협공을 하는 선택을 했고요. 자, 유창혁 구단도 이제 백이 손을 뺐기 때문에 공격을 시작해야겠죠. 자, 이곳에서 보통 같으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수를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서봉수 구단 확실히 실리에 민감한 기사답게 눈목자로 다가갑니다. 이거는 이제 흑에게 우변 쪽 모양마저 주지 않겠다, 그런 의지가 보이는 수라고 볼 수 있고요. 흑 입장에서는 이 교환 자체가 백도를 2선으로 눌러놨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만 해두고 이곳을 붙여가면서 좌 쪽에 진행을 하는데요. 자, 하나 붙여주고 뛸 때 보통은 이제 나리자가 무난한데 이때도 실리에 굉장히 민감한 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들어가니까 젖히고 있고요. 자, 여기서 치받아지 끼니까 딱 막아가면서 이제 유창혁 구단은 자기 스타일대로 세력을 쌓아가면서 두텁게 두어가고 있고요. 서봉수 구단도 자기 스타일대로 굉장히 실리에 민감한 수들을 두어가면서 서로 뭐 자기가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한 칸 높은 구찜이죠. 걸친 구찜이 잠깐 헷갈려서, 한 칸 높은, 협공이죠. 죄송합니다. 구침이 왜 나오죠? 네, 협공을 하니까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갈라져 갑니다. 네, 흑의 생각은 여기를 나가면은 백을 밀어줬을 때 백의 모양이 지금 안성맞춤이라는 거예요. 상변 쪽의 모양이 너무 커지겠죠? 그렇다고 이 한 점을 공격하자니 흑의 발전성이 없어요. 백이 좌 쪽부터 변 쪽으로 머리를 내밀어 놨기 때문에 흑이 이 한 점을 잡은 것도 물론 크지만 그 이후에 발전성은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유창혁 구단은 한 점을 뛰어나오는 것보다는 갈라쳐 가는 게, 상변 쪽을 견제하는 게 조금 더 좋다는 판단이고요. 자, 여기 손을 뺐기 때문에 붙이는 수는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다가가면서 우상 쪽 백세점을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이수의 의도는 이제 백이 이 자리를 너무 두고 싶지만 이런 식으로 공격을 당하게 된다면 일단 3번, 4번 교환 자체가 우상기를 확실하게 지켰고요. 그리고 백이 뛰어가더라도 이 돌은 여전히 근거가 없는 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봉수 구단도 유창혁 구단의 공격력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곳을 어깨 짚어가면서
네, 확실하게 두텁게 정리를 해 두었고요. 자, 유창혁 구단도 이제 이 돌이 공격당할 돌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큰 좌상 쪽을 살아가는 선택을 하면서 지금까지의 포석은 뭐 흑백 서로 큰 실수가 없었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계속해서 구축해 간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여전히 5대5의 바둑이라고 볼 수 있어요. 큰 실수가 없었고 이제 흑도 좌상기 실리를 파 먹으면서 실리로도 뭐 백에게 밀리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자, 다가오면서 두니까 이 한 점은 잡아두면서 살아두는 게 일반적이고요. 자, 여기서 하나 늘어두면서 이제 조금 신경이 쓰였던 우하 쪽 백돌들의 안정을 취해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곳을 지키면서 이제 우하 쪽은 이 교환 자체로 안정이 되었다는 뜻이죠. 뭐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뭐 한 번 더 뛰어가거나 아니면 우변 쪽으로 벌려가는 수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봉수 구단은 여기까지 젖혀놨기 때문에 근거는 확보해놨다 이런 뜻이고 좌 쪽을 지켜가네요. 자, 이수의 의도는 이제 다음에 치받고 넘어가겠다 이런 의도를 내포하고 있고요. 물론 여길 끊고 단수 치면은 연결 자체는 안 되지만 백이 확실하게 살아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한 수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창혁 구단 이곳을 가만히 눌러가는데요. 자, 이런 수가 굉장히 집으로는 환산하기 어려운 두터운 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이 수는 인공지능상으로는 살짝 완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두터운 수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지금 이 자리 입구자를 두면서 백이 뛰어갈 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라고 하거든요. 공격을 통해서 중앙 쪽에 주도권을 얻고 이 돌들을 연결시켜 주더라도 흑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뭐 연결을 어떤 식으로든 할 때 이런 자리 뛰어두면은 중앙 쪽에 확실히 흑돌들이 많이 쌓이면서 주도권을 얻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하라고 하는데 유창혁 구단은 또 굉장한 낙관파기도 하지만 두터움을 또 선호하는 기사기 때문에 이곳을 눌러왔고요. 이수의 의도는 이제 백이 손을 빼면은 뭐 한쪽을 끊어서 잡을 수 있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고 눌러두었기 때문에 백도 손을 뺄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치받고 넘어가는 선택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변화대로 여길 끊고 단수 치는 거는 선수로 백을 살려주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불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눌러갔기 때문에 반대쪽을 끊고 두 점을 잡는 게 정수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 하변 쪽의 전투에서 이제 백은 좌 쪽 지켜둔 수와 하변 쪽 돌들이 넘어가게 되면서 큰 실리를 확보했고요. 그리고 흑은 이자를 눌러두면서 백두점을 제압했기 때문에 두터운 플러스 어느 정도의 실리를 확보하게 되었죠. 여기 하변 쪽 전투도 5대5의 싸움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선수를 잡은 백, 이곳을 붙여갑니다. 자, 붙임수의 의도는 그냥 받아주면은 이런 식으로 젖혀가면서 결국에는 이 흑 한 점이 약해지면 나중에 백이 이런 식으로 왔을 때 흑 한 점을 굉장히 크게 손에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흑은 그냥 받아주는 건 불만이에요. 그래서 유창혁 구단도 찝어가는 좋은 맥점을 선보였고요. 자, 이 수는 이제 단수 치면 이어서 아까와 같이 백이 모양을 넓혀 가더라도 이제는 흑도 끊어가면서 버티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백이 호구치고 넣을 때 이런 식으로 잡는 거는 사이즈 자체가 잡는 사이즈 자체가 다르고 흑의 집도 커지기 때문에 백의 불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봉수 구단도 붙여가는 맥점을 선보이고요. 자, 요 교환만 해놨기 때문에 일단 흑 입장에서도 손을 굳이 더 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곳을 두텁게 밀어가고 자, 젖히면서 한 점을 제압해줄 때 붙여가면서 이제는 유창혁 구단이 바둑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를 계속해서 확보를 하고 있죠. 하변 쪽에서 두 점을 잡은 것 플러스 두터움이 이제 중앙 쪽에서 어느 정도 집을 기대할 수가 있고 우상 쪽에서 붙이고 막아가면서 확실하게 집을 짓고 이 백돌에 대한 근거도 없앴기 때문에 지금의 바둑은 흑이 한 두 집 정도 유리하다고 하는데 두 집 정도는 지금 상황에서 엄청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장면에서 서봉수 구단에 살짝 완착이 나오는데 자, 이 화점 자리를 바로 집어간 게 살짝은 완착이었어요. 이 수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 흑이 꽉 있게 되면 이제 흑의 약점이 없죠. 그런데
이곳을 하나 찔러주고 찝었다면 어차피 선수예요. 흙이 이렇게 받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젖히는 것까지 당하면 집으로 이미 두 집을 손해받고 이런 식으로 들여다보는 교환까지 된다면 집 차이가 꽤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흙도 여기를 가만히 이어주는 게 정수고, 그 다음에 실전처럼 젖히고 늘었다면은 꽉 이어진 것과 비교를 하면은 나중에 백이 여기를 끊는 뒷맛을 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곳을 들여다보면서 우변 쪽에 집을 낼 수 있는 뒷맛이 있겠죠. 그래서 그냥 찝어간 거는 흙을 그냥 강력하게 연결시켜 주었기 때문에 살짝 완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거 실전처럼 젖히고 늘었는데, 자, 이제는 백이 이 자리가 뭐 들여다보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선수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끊는 수도 마찬가지로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성립을 하지가 않겠죠. 서봉수 구단에 살짝 완착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선수를 잡은 유창혁 구단, 이곳을 붙여가면서 중앙 쪽의 모양을 키워갑니다. 자, 이렇게 단수 치고 느는 수를 보니까 지금 흙의 집이 굉장히 많이 났죠. 여기서 거의 15집은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들어가니까 하나 젖혀두고 이곳을 늘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막거나 아니면 실전처럼 젖히고 느는 수가 일반적이고요. 어쨌든 살아두게 되니까 서봉수 구단도 좌변 쪽을 넓혀가는 선택을 하는데, 자, 이 수를 넓힐 거였으면 지금 보시면 축을 방비한 느낌도 있거든요. 흙의 모양도 지우고 백의 모양도 키우고 이 축을 방어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수순이 서로 간에 이제 살짝씩 실수가 나와요. 자, 물론 전성기에 두 레전드였다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흙도 그렇고 백도 그렇고 이곳을 두기 위해서 백도 일단은 막아두는 수를 확실하게 해두고 두는 게 정답이었고요. 자, 백이 이곳을 뒀을 때도 유창현 구단 중앙 쪽을 넓혀가는데, 이 수로도 그냥 좌변 쪽을 붙였으면은 백이 막아둔 것과 비교를 하면 좌변 쪽의 집을 다 깰 수가 있겠죠. 물론 중앙 쪽도 커 보이기는 하지만 항상 중앙은 그 바둑의 허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양 자체는 커 보이는데 막상 집으로 따져보면은 이런 실전적인 끝내기가 훨씬 더 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곳을 붙여가는 게 서로 간의 요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결국 계속해서 두 선수 모두 손을 빼고 둡니다. 자, 여기서도 흙은 이곳을 붙여가라고 해요. 자, 왜냐하면은 중앙 쪽에 집을 짓자고 해도 이거는 뭐 큰 집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이제 깨져봤자 어차피 하변 쪽은 백이 젖히고 넘어가는 끝내기가 남았다 보면은 뭐 엄청나게 깨진 건 아니에요. 한 5-6집 깨졌다 볼 때 좌변 쪽은 10집이 넘는 가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곳을 흑백 모두 두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일단은 지켜주는 선택을 했고요. 자, 뛰어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너무 이 자리 당연히 두고 싶은 자리지만 좌변 쪽을 붙이는 게 여기를 막히더라도 이런 식으로 깨면은 베개 모양이 별게 없다. 그래서 좌변 쪽을 붙여가는 끝내기가 계속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결국에 살아줄 때 좌변 쪽이 백의 손에 먼저 선수가 들게 되면서 이 바둑 여전히 흙이 약간은 유리하지만 백도 뭐 포기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에요. 인공지능의 지금 집 차이는 두 집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백도 벌려가면서 상변부터 그리고 좌변까지 이어지는 백의 집이 꽤 크게 났죠. 자, 단수치고 하나 젖히고 좌변 쪽을 깨는 수 선택을 하고요. 자, 막아두면서 이제부터는 끝내기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때려두고 이을 때 단수 한 방 쳐두고요. 자, 이제 서봉수 구단이 여기를 붙인 거는 이곳을 두면은 이제 째고 나오는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를 끊어도 이을 때 끊을 수가 없어요. 끊지 못하면은 끊으면 잡히겠죠. 그렇다고 여기를 있자니 밀고 가는 수가 성립을 합니다. 단수 쳐도 뭐 무난하게 이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자리 단수 치고 여기 단수 치면 안 되죠. 단수 치고 일단 그냥 이어도 되네요. 그냥 이어도 결국에는 그러면 이 단수 치는 수가 조금 악수입니다. 자, 그냥 이어도 결국에는 이렇게 두어야 되는데 이 한 점을 잡고 살아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흑돌이 살아가고 백이 지킬 때 딱 끊으면은 백이 대책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손해를 많이 봤죠. 그렇기 때문에 서봉수 구단도 여기서는 당연히 붙여서 지키는 게 정수고요. 자, 일단 빵따냄이 굉장히 기분 좋은 자리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 하나 끊어두고 둘 때 이어가면서 양쪽을 살아가기는 했지만 흙이 한 두세 집 정도 중앙 쪽에서 득을 봤다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득을 본 유창혁 구단 늘면서 승리를 확신했던 것 같은데 들여다봤을 때 살짝 완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득을 봤기 때문에 흙이 조금 더 유리한 장면이긴 한데요. 자, 여기서 이제 끊기면은 선수가 되죠. 이으면 3점이 잡히고 3점을 지키면 이렇게 뚫리면서 5점이 잡히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도 끊기는 수가 있어서 이곳을 지켜두는 게 굉장히 무난한 지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붙여가는 수를 선택합니다. 자, 이 수가 졌다면 패착이 될 뻔했어요. 왜냐하면 백이 끊는 수가 선수가 되고요. 자, 여기를 둘 때 딱 들여다보니까 이제 붙여둔 돌이 물론 5점보다 작기는 합니다. 근데 실전 심리상 내가 둔 실수를 인정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유창혁 구단도 그래서 5점을 이어가는데 5점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이 붙여왔던 실수를 나는 실수가 아닌 것 같다. 5점보단 이게 더 크다 판단을 하고 잊고 뛰어가면서 100의 집을 지어가는 선택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도 냉정하게 5점을 이어갔다면 물론 내 100이 한 점을 잡는 게 굉장히 크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끝내기를 진행을 했을 때 결국 이 바둑의 승자는 흑이 된다는 거예요. 집 차이가 꽤 납니다. 한 4-5집 가량 벌어진 그런 차이를 유지하면서 종반전을 맞이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여기를 잊고 5점이 뜯기는 순간 집 차이는 조금 줄어들었고요. 자, 이곳을 뛰어들었을 때 이제 2집 차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흑의 실수가 생각보다 집 차이로 따지면 한 3집가량 손해를 봤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봉수 구단이 이 장면부터 조금 완벽한 끝내기를 했다면 한 2집 정도 1.5에서 2집 정도 차이가 나는 장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역전도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자, 여기를 이은수가 마지막 패착이 돼버렸어요. 이수는 일단 늘면서 확실하게 100의 집을 지켜두고요. 자, 그 다음에 선수를 잡고 이런 자리 젖혀 있거나 뭐 이렇게 뛰어가는 끝내기 아니면은 뭐 느는 끝내기 굉장히 크죠. 이런 큰 끝내기를 두었다면 조금 불리하더라도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었는데요. 유창혁 구단의 실수를 잘 응징을 했지만 그 다음 후속 수단이 좋지 못했죠. 자, 이은수가 거의 공배에 가까운 수였고요. 자, 이 수를 보자 유창혁 구단이 깔끔하게 끝내기를 해가면서 큰 자리들을 오히려 백이 둬야 되는데 흑이 다 두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선수까지 잡고 좌 쪽도 선수로 끝내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곳을 막아가게 되면서 지금의 집 차이는 거의 5집가량 벌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서봉수 구단으로서는 아쉬운 게 초반부터 자기의 스타일대로 굉장히 실리적인 바둑을 두어가면서 막판 또 유창혁 구단의 완착이 나오면서 5점을 잡고 어느 정도 역전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 되었는데 마지막 있는 공배에 가까운 실수로 인해서 역전에는 성공을 하지 못하고 결국 유창혁 구단이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유창혁 구단의 결승전 상대는 이창우 구단이에요. 두 선수가 이제 젊을 전성기 시절에도 결승에서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이 제한된 대주배가 이제 시니어 프로만 참가를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제한된 대회에서도 역시 그 클래스는 어디 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면서 두 선수가 결승에서 또 만나게 되었네요. 자, 아무튼 결승에 올라간 이창우 구단과 유창혁 구단의 대국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흑백바둑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